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대 5천억 달러 규모의 AI 투자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발표했죠. 반도체 업계에는 훈풍이 기대되지만 트럼프 최측근이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투자자들이 돈이 없다며 딴지를 걸었습니다. 스타게이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그리고 지난해 최대 실적을 낸 SK 하이닉스의 주가 전망까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스타게이트 트럼프 대통령 발표한 이후에 글로벌에 정말 관심이 많고 미국 내에서도 말들이 많네요. 일론 머스크가 벌써 좀 딴지를 건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무슨 프로젝트입니까? 일단 그 세계 기업이 전체적으로 주도해서 합작사입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손정은 씨가 하는 소프트뱅크가 주도를 했고요. 예. 그리고 원래 오픈 AI하고 관계가 있죠. 샘 올트만 예. 비상장인동하는 오픈 AI.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거 관련되는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오라클이라고 있어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쪽에 강하고 또 우리 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만, 아마존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오라클도 데이터 센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오라클이 합류해서 소프트뱅크, 오픈AI, 오라클이 주도해서 합작사를 설립을 하기로 했고요. 예. 이것이 향후 5년 동안에 5천억 불, 당장에 1,000억 불 바로. 예. 그래서 텍사스, 미국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예요. 미국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미국의 텍사스 특히 어느 지역에 뭐 아마 바로 근시일 내에 뭐 10개를 짓고 향후 또 시간이 지나면서 10개, 20개 정도 이렇게 짓는다 하는데 엄청난 규모예요. 5천억 불이라는 숫자가 뭐냐면은 뭐니 데이터 센터 만드는거든요. 예. 데이터 센터 만들면 거기 뭐 전력 시설들하고 다 들어가잖아요. 예.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고 다 합한 거예요. AI를 하기 위해서. 5천억이 우리 빅테크이시죠.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올해 한 해에 AI용으로 쓰기로 한 원래 캐펙스 잡아놓은 게 한 2천억에 2,500억 불 돼요. 한 해 빅테크 전체가 투자하기로 한 게 한 2천억 달러인데 한 업체가 아니고 이제 여러 군데. 여러 군데가 예. 다. 근데 이 군단이 그거랑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5천억 불을 향후 5년간에 하면서 리더십을 갖고 앞으로 튀어나가겠다. 예. 그러네.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그러면 요 군단이 누굽니까? 보시면 소프트뱅크는 소프트뱅크 암을 갖고 있죠. ARM. 예. 그래서 오늘 암이 15% 올랐거든요. 아, 그래요. 그 소프트뱅크도 일본 회사죠. 예. 어저께 10% 오르고 오늘 또 4% 올랐어요.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그다음에 직접적인 암은 한 15% 오른 거고요. 오픈AI는 상장이 안 됐으니까 됐고 상장을 안 했고요. 오라클도 한 7% 올랐고. 오라클도 그렇고. 세 군데가 주동했습니다만은 여기 합작하려면 그러면 GPU를 만들었잖아요. 예. 엔비디아. 엔비디아. 그래서 4% 오르고. 어. 뭐 이런 식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안 들어가고 약간 경쟁하는 데가 어디죠? 안 들어가 경쟁에 이게 좀 경쟁하는 곳이 언제냐면 구글. 구글. 그다음에 머스크. 일론 머스크. 거기도 XAI 있습니다. XAI 있죠. 그러니까 원래 그 오픈 AI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기 예. 때문에 이거 그 뭐 돈도 없는데 그거 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거는데 주가가 말해주는 거죠. 어저께 뭐 오픈 AI 그 구글은 쉬었고 예. 테슬라는 뭐 다른 일도 있겠습니다. 좀 빠졌죠. 예.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는 미국이 미국 중심의 기술력 압도적인 거를 끌고 가기 위해서 피지컬리 데이터 센터 관련되는 전력, 에너지 이런 걸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확실히 트럼프 주도로 발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AI 투자 인프라니까, AI 인프라니까 지금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중국과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네, 맞습니다. 바이든 때도 반도체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만 네네. 트럼프 시대 들어오자마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국의 추격을 또는 중국과 경쟁을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렇죠. 주도권을 잡기 위한 야심이라고 욕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야심이죠. 예. 욕심이 아니고 야심.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미국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는 그렇게 하니까 미국에서는 우리한테 임플리케이션을 보는 말이죠. 이 뭐 스타게이트가 뭐 헬게이트 아니고 스타게이트를 계속 가면은 말이죠. 그 5천억을 하면은 다른 집단들도 연합은 안 하더라도 투자 금액을 더 높이면 높였지 이걸 낮추지는 않겠어요. 죽기 살기인데. 예. 그래서 다음 주에 발표되는 온갖 빅테크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예, 네. 오늘 하이닉스 발표됐습니다. 다음 주에 뭐 아마존, 구글, 뭐 예. 애플도 포함해서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포함해서 예.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 관련돼서 캐펙스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여기 포함되지 회사도 포함해서 포함되지 않은 회사들도 한마디 하겠죠. 아니, 인공지능 투자가 과연 수익을 낼 수 있느냐 하는 일각의 의심이 있었고 그래서 인공지능 투자가 뭐 거품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걸 보면은 인공지능 투자는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는 게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머스크도 그렇게 가는 게 거품이라 얘기한 게 아니고 너네 돈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지. 일론 머스크는 그렇죠. 가는 방향에서 뭐 속도 빠른 거 잘못됐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있느냐고 하니까 샘 올트만 오픈AI 대표가 바로 반박을 했더라고요. 네네. 당신이 틀렸다. 네. 그리고 지금 돈은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주도해서 지금 조달하는 겁니까 이거는? 그러겠죠. 소프트뱅크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신임이 있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반응했다 보고요. 예. 실체적으로 어디에 지분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는 다 밝혀지거나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보다는 손정희 그 소프트뱅크의 그 과거 이력서 하고 나서 나중에 실패하거나 수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도 그 자금을 조달하고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있었던 전력은 별로 없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만약 샘 올트만 혼자서 이런 얘기했으면 뭐 신뢰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기술적으로 하고 다른 문제니까 예. 사업적인 문제. 그런 측면에서 합작이 오픈AI하고 소프트뱅크하고 데이터 센터 할 수 있는 오라클하고 네. 그럼 당연히 그러면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입니다. 네. 이 데이터 센서를 대규모로 지으면 기술 파트너 회사 방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기술 파트너 회사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ARM 홀딩스 이런 데들이 이제 맞습니다. 기술적인 파트너를 이루는 거예요. 다 맞습니다. 그럼 엔비디아에 칩이 들어간다고 당연하죠. 기대. 거기 GPU는 엔비디아 거죠. 엔비디아가 들어가고요. 뭐 AMD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이 확대되면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만은 제일 잘 나가는 요새를 하는 거죠. 엔비디아 하고 네. 그 생산하면 누가 합니까? TSMC하고 TSMC 그 HBM은 하이닉스 당연히 들어가겠죠. 하이닉스 들어. 그래서 어저께 하이닉스가 그거를 좀 기대해서 오른 측면도 있습니다. 아,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이닉스의 오늘 실적은 예상에 부합하는 정도 딱 8조 이렇게 나왔거든요. 하이닉스 얘기는 조금 이따 한번 제가 하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네. 스타게이트에 대한 것은 체인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군데하고 원래 합작하는 회사 오픈AI는 비상장 빼고 예. 그다음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암은 기술적으로 암은 자기네 그 자회사잖아요. 그러니까 IP가 있고 엔비디아는 GPU 만들어야 되겠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AI 관련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서포트하고 거기 HBM은 누가 만들고 하이닉스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러네요. TSMC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제 엔비디아가 이 스타게이트의 기술적 회사로 기술 파트너로 됐습니다만 젠스랑 CEO 요즘 엔비디아 워낙 주가에 관심이 많으니까 보니까 이번 취임식에도 참석을 하지 않고 중국으로 갔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트럼프는 이제 중국 견제를 계속하는 건데 뭐 젠스랑은 어떤 다른 비즈니스 목적이 있는 모양이죠, 중국에? 그게 잘 수는 없죠. 개인적인 건데 누구는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직전에 바이든 취임할 때 네. 그러면 트럼프가 처음에 취임했을 때 1기 때 그때는 참석했을까요, 이 사람이? 일기 때. 그때도 참석 안 했습니다. 바이든도 참석 안 했어요. 예, 바이든 때도 이번에 뭐 참석을 안 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다.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다른 빅테크들이 다 뭐 저기 기부하고 뭐 하고 했는데 너무 빠지니까 음모론적으로는 이게 뭐 저기 화교적인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그런 음모도 나옵니다. 그 음모론을 제가 확대하려는 건 없지만 아실 필요는 있죠. 예. 최근에 인텔이 거의 죽을 뻔하다가 인텔이 얼마 전에 9% 상승했잖아요. 네. 인텔이 누구는 팔리느냐? 팔린다. 인텔의 매수자 중에 하나에 거론되는 것이 최근에 머스크가 나왔거든요. 일론 머스크. 예. 아까 지금 생각나지 않아요? 오픈AI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는 예, 법적 분쟁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갖고 있는 테슬라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이 필요하기도 하고. 네. 근데 만약에 인텔은 자국내 핵심이잖아요. 파운드리도 있고 CPU도 그렇고. 인텔도 GPU를 만들거든요. 예. 엔비디아하고 GPU 저기 AMD보다 워낙 저기 뭐 세 발의 피박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인텔을 살린다는 개념으로 따지면 사실은 경쟁을 시킬 필요도 있는 거죠. 국가적으로는 그런 네. 측면에서 뭐 약간 뭐 전선왕의 초대를 못 받았으면 안 가는 걸 둘째치고 뭐 그렇게 갖다 붙일 수 있는데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지금 당장은 어떻든 간에 엔비디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네. 지금 스타게이트가 미국이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앞서 나가기 위한 프로젝트로 대단한 야심찬 프로젝트인데 중국도 지금 AI에 직접 정부가 나서 대규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화웨이 뭐 추론에 특화된 AI 칩을 만들어가서 중국 현지 기업이 많이 공급한다는데 어떻습니까? 이 화웨이의 인공지능 기술 뭐 엔비디아에 좀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겠죠? 그게 겉으로 퍼포먼스적으로 측정하는 여러 가지 단계에서는 어느 특정 면에서는 나은 면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문제는 제일 핵심은 고객한테 쓰여야 되는데 예. 어쨌든 그게 걔네들이 미국의
업체들한테 쓰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중국 자체의 그 수요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테스트되거나 그것이 뭐 활용의 강도가 믿음직하다 안 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객관적인 기관이 지금 현재는 없다고 보여들고요. 예. 그냥 중국 수요가 워낙 빨리 크니까 화웨이가 미국이 지금 GPU도 못 팔게 하는데 화웨이는 스스로 미국은 화웨이를 만들어야 되겠죠. 예. 화웨이는 아시다시피 휴대폰 통신이긴 하지만 언제부턴가 원래 자회사에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엔비디아 갖고 있는 최근 뭐 블랙웨어, 예. 그다음에 뭐 허퍼 이 시리즈의 하이엔드급보다는 분명히 낮을겠지만은 예. 그 밑에 어느 정도 오는 거 따라갔다고 봅니다. 마치 D램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봤습니다만 CXMT라는 D램 업체가 네. 이제 하이닉스 말고 삼성하고 비교할 거예요. 네. 삼성의 뒷공무니까지는 아니더라도 두 발짝 따라왔습니다. 아, 두 발짝으로 좁혀졌어요. 네, CXMT. CXMT가 XYG인데 네. 주종은 Y고요. 네. G를 최근에 생산을 들어갔어요. 근데 삼성전자 뭔지 아십니까? 뭐요? 원을 주도를 하고 있고요. B 설계 다시 한다 하고 있고요. C는 6월 달에 목표하고 있거든요. 그럼 격차가 3세대가 아니죠. 2세대예요. 두 세대. 그러면 3년입니다. 예. 거꾸로 말하면 화웨이도 노력을 하기 때문에 격차가 있긴 있습니다. 이게 5년, 6년은 아닐 것 같고요. 한 3년 정도의 격차는 있고요. 네. 계속 경계감을 늦출 수 없는 미국의 입장은 맞습니다. 그러네요. 바짝 쫓아온 중국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스타게이트 관련된 게 이게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 네네. 거기에 어마어마한 전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전력 관련 회사들도 맞습니다. 큰 훈풍을 받을 것 같아요. 네. 미국도 주식도 오늘도 전력 관련되는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되는 뭐 이튼이라든지 예. 그 냉각을 하면 냉각 시스템까지 버티브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아니고 천연가스라든지 무슨 원자력 에너지 자원 회사까지도 영향을 받는다 그래갖고 예. 뭐 저기 이제 칸스탈레이션 에너지 뭐 이런 주식들이 다 2, 3% 4%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에너지, 전력 이런 관계들, 쿨링 시스템까지 다 전부 올랐습니다. 네. 한국도 오늘도 강세가 있는 것이 전력기기 쪽이죠. 물론 전력기기 실적이 잘 나온 측면도 있습니다만 실적은 좋지만. LS 일렉트릭 얼마 전에 실적은 안 나왔지만 다시 올라가는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모든 업체들 심지어 아까 냉각 시스템 뭐 이런 것까지 다 오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AI 발 그다음에 그거를 AI 발이라는 것은 엄청난 데이터 필요, 열을 낮추는 거, 네. 그다음에 속도를 빨리 하는 거, 그 관련되는 기판부터 해가지고 예. 전력까지 모든 게 다 서플라이 체인에 다 영향을 주는 겁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요. 예, 앞으로도.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예. 그런 쪽은 내려갈 때마다 주워 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전력 관련 회사들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데이터 센터 대규모로 지으면 당연히 먼저 들어가는 게 전력이니까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국내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으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지난해 실적, 매출, 영업이익 창사 이래 최대. 뭐 시장의 주가는 좀 떨어졌습니다. 네네. 이 뭐 주가는 결국 선반영을 한 겁니까?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일단 돼요? 실적부터 말씀을 실적, 드리면 예. 8조 800억이 나왔습니다. 4분기. 예, 근데 이게 거의 부합한 겁니다. 음. 최근에 나온 것도 낮게 잡은 사람이 7조 6천억도 있었지만 그건 네. 약간 많이 벗어난 거고 거의 대부분 7조 9천억에서 8조 2천억이기 때문에 거의 부합한 거예요. 물론 엊그저께는 외국인 증권에서 8조 3천이라 한 거 비교하면 3천억 떨어졌습니다만은 예. 크게 이슈는 아닙니다. 그러면 비슷하니까 그 구성 요소 디램이 가격이 어떻고 낸드가 어땠고 이것도 컨센서스랑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침장에서 이제 빠지고 많이 빠졌고 지금은 네. 좀 했지만 1% 2%인데 네. 아까는 4% 넘게 빠진 가장 큰 이유는 두 네. 가지입니다. 뭡니까? 어저께 좀 선반영된 측면이 분명히 있죠.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 근데 실적. 오늘 아침에 센티먼트적으로 자사주를 처분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사주를 자사주를 네. 우리 그 저기 상여금 줄 거로 직원들의 성과금 1,500% 준다는데 기본급에 그게 다는 아닌 것 같고 한 일부를. 6, 7천 명에 해당되는 한 700 몇십억. 아. 700 몇십억인데 주수로는 33만 주에다가 예. 2만 1,800원의 가격으로 자사주로. 그 공시가 같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사주.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네. 그거에 반응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반응을 한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먼저 처음에 시작할 때 네. 1분기 전망을 살짝 얘기를 시작했어요. 1분기 전망을 어떻게 했어요? 원래부터 애널리스트는 1분기는 비수기기 때문에 내려간다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1분기는 근데 4분기가 8조건 얼마 전에 네. 1분기는 뭐 잘해봤자 7조 3천, 못하면 6조 4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컨펌하는 듯한 출하량이 네. 디램이 마이너스 10% 초반 마이너스 10% 준다는 거죠.
전분 4분기 줄다. 대비 때 아. 출하가 1분기 원래 이렇게 좀 비슷하기라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확인해 주는 거죠. 확인해 주는. 그 낸드는 레거시 제품으로서 가장 안 좋거든요. 낸드가 일반적인 디램보다는 그거는 10% 후반, 10% 초반, 10% 후반 이렇게 물량이 준다 그러니까 준다. 뭐 가격도 아마 좀 빠질 수도 있고 뭐 버티는 정도면은 영업이익이 줄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아까 그 자사주하고 처음에 초반에 그래서 9시 10분, 20분, 30분 지날 때까지 네. 그걸 중심으로 주가가 많이 빠진 거고 예. 막판에 좀 약간 마이너스 1%뭐 아까 보합 비슷하게 가려고 했던 거는 10시에서 11시, 12시 사이에는 뭐가 나왔냐면은 네. 특히 10시 초반에는 하이닉스가 제일 잘하는 게 뭐죠? 삼성보다 잘하는 게 HBM이죠. 고대역폭 메모리. 올해 건 다 끝났고 내년도 물량에 대해서 예. 올해 상반기 중에 다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올해 상반기 안에 내년 공급 물량을 다 확보하겠다. 계획이고 목표이긴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까지 뭔가 승부를 못 보면은 하이닉스가 계속 도미넌트하다는 거예요. 내년까지. 아, 삼성전자는 지금 아직 계획은 있는데 엔비디아 뭐 통과를 안 못 됐죠.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겠다는 것이 좋게 보는 사람이 상반기 할까? 아니면 설계를 다시 한다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내년 그런 혼란스러운 거가 계속 연초에 있는데 오늘 하이닉스가 HBM 우리가 다 가져갈 수도 있다는 식의 인디케이션을 준 거, 아니 이게 된다는 게 아니고 그 인디케이션 주다 보니까 주가 너무 많이 빠졌다가 HBM이 핵심인데 그 정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서 한 4% 빠졌다가 막판에 지금 올라왔던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이거는 삼성전자한테도 임플리케이션이 꽤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네요. 삼성이 빨리 승부를 내야 되는 시기가 이제 반년도 안 남은 것 같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운명의 시간이 지금 막 다가오고 있는데 이 스타게이트 발표한 이후에 뭔가 우리 반도체 업계는 큰 훈풍이 불지 않을까 했는데 삼성 바로 발표한 이후에는 바로 삼성전자 이런데 감흥이 없어요. 삼성이 바로 못 삼성전자. 들어가는지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아까 말할 때 원 X, Y, G 중국이 따라오는데 삼성은 정확히 말하면 원 A만 돼 있고 B를 다시 설계한다 하고 있다 그러고 원 C는 삼성전 하이닉스는 2월부터 생산인데 원 C는 개발 자체가 6월 목표면은 생산을 연말에 하는지만 하는지 봐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년도 물량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전혀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주식 자사주로 막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막긴 막는데 올라가는 걸 타는 거는 TSMC나 뭐 여러 가지 하는 거는 조금 힘에 붙인다는 것이 현실적인 아직까지는 그런 분석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이닉스 올 한 해 전체적인 매출이나 영업이익 전망은 어떤지? 1분기가 지금 아까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10% 정도. 오늘 애널리스트 열심히 계산하겠죠. 근데 계산하기 전에 8조가 나왔는데 원래 애널리스트 평균하고 비슷하니까 지금 평균이 애널리스트가 6조 4천에 7조 2천이니까 6조 후반대 나온다 가정하면은 그 하반기 조금 더 늘어났으면은 47, 28하고 더 붙겠죠. 47, 28 더 붙으면 30조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컨센서스의 하단입니다. 컨센서스 하단에 30조 정도. 30조면 EPS가 3만 원 정도 되니까 3만 원 곱하기 PER을 10배 치면 30만 원이고 PER 10배로 하면 그다음에 7배 품은 21만 원 현재 주가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8배, 9배니까 이게 대한민국보다 앞서가는 리더라 하면은 사실 8배, 9배 정도는 가는 것이 정상이죠. 그것이 25만 원 중반 후반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갈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느끼는데 근데 이제는 마이크론이 못 가면은 속도는 천천히 갈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론보다 쌓아야 되니까. 마이크론이 지금 10배에서 12배거든요. 마이크론이 PER이 10배에서 12배인데. 그러니까 걔네들도 가면서 하이닉스가 실적이 개선되는 게 보이면은 궁극적으로는 20만 원 중반 후반 뭐 그 이상도 갈 수 있고 진짜 만약에 올해 상반기 중에 내년도에 HBM이 다 자기네가 확보되는 거 하면은 내년도 걸 땡기면 30만 원 불가능한 게 아닌데 단기적으로는 PER 7배에서 얼마나 빨리 8배, 9배에서 23만 원, 25만 원, 7만 원 가는지 그 궤도 안에 가는 속도만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도만에. 그런 속도를 타고 갈 경우에 뭔가 중간 속도만 간다고 하고 삼성전자가 현재에서 힘을 못 받는다면 이러다가 시가총액 갭이 삼성전자와 SK 시가총액 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어요? 굉장히랑 뭐하지만 삼성전자가 더 안 빠진다 보더라도 하이닉스가 계속 올라가면은 괴리는 지금 반이라 하는데 사실은 더 좁혀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만약에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가 뭔가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안 나온다면 당분간은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당분간은. 이번 스타게이트로 우리 삼성전자는 기대를 못 받았지만 일본 반도체 회사 다 많이 뛰었잖아요. 미국 반도체 회사들도. 아까 소프트뱅크는 리더십 갖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일본도 장비 업체들이 있죠. 어드밴테스트. 그다음에 뭐 저기 그쵸. 도쿄 일렉트론. 이런 회사들은 잘 갑니다. 그 회사인데 문제는 일본도 많이 좀 반등을 했어요.
주가가. 이미, 네. 그래서 많이 반등했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 미국 중심으로 가는 거고요. 예. 그리고 나서 TSMC. 음. 그리고 하이닉스 일본 회사, 일본 장비 회사, 예. 일본은 반도체가 딱히 없으니까 이런 형태로 간다고 봐야 되는데 예. 한국의 그 소부장제 같은 경우서 한미 반도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 주식도 최근에 많이 가서 오늘 조정 봤는데 예. 한국의 PER이 30배를 못 갑니다. 30배. 예, 왜요? PER이 일본이 우리보다 높게 바뀌었잖아요. 아, 일본은 예, 훨씬 더? 일본이 30배 가는 게 별로 없어요. 아, 일본에도. 예,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가는데 왜 안 가 그러면은 하이닉스한테도 공급하고 마이크론도 공급하고 뭐 인텔도 공급하는데 하는데 항상 피어 그룹하고 비교해서 가는 거예요. 네. 아까도 뭐 전력기기 관련되는 게 예. 좋게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많이 가서 주춤춤 하는 이유는 많이 가고 좋게 가고 뭐 스타게이트 뭐 헬게이트 아니고 좋다 하는데 문제는 미국에 관련된 지수 피어 그룹의 주가가 예를 30배다. 그러면 30배.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디스카운트가 너무 빨리 좁혀지면은 우리 조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는 어느 주식도 미국이나 그 일본이나 그런 거랑 비교해서 우리가 적정하게 빨리 올라왔는가, 네. 적정보다 더 많이 갔는가 이런 걸 보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6개월 관련 경쟁 기업들의 그러니까 주가 그렇죠. 수준, PER을 피어그룹. 비교해가면서 네네네. 우리가 네. 제대로 밸류업 따라서 가격을 제대로 받으면 좀 네. 좁혀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좀 천천히 디스카운트를 해서 네네.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게 머리가 아픈 거죠. 물론 6개월, 9개월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예. 6주 단위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그런 것도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좀 올라왔잖아요. 예. 2,530 됐으니까 지금부터 2,600 갈 때는 메저먼트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AI 투자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와 SK 하이닉스의 실적 주가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